그런데 뭐 인위적으로 예쁘게 뭐 이론을 소개하고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보다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고, 저도 빠르게 수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사니까 프랙티셔너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걸 꼭 항상 들고 있어야 되네. 예, 예, 들고 있어야 되네. 들려야 되니까 크게.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원에서 10년 차인데요. 펜 하나만 빌릴 수 있어요? 요거? 예. 그러니까 대부분 글쓰기를 할 때 약간 토플 스타일로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라이팅을 할 때. 그래서 어머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리고 바디 1이 있고, 바디 2가 있고, conclusion이 있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은 뭐 들어가 보면은 introductory statement, 뭐 혹은 흑이라 그러죠. 예, 어떤 이렇게 흥미를 끄는 그런 말들로 시작을 해서 thesis statement, 대주제문을 보통 깔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body에 들어가면 대주제문을 두 개를 뽀개요. topic sentence라고 부르는데, 예, topic sentence 1, 이쪽은 topic sentence 2,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제 각각의 topic sentence를 부연 설명하거든요. 예, 부연 설명하는 것을 대부분 bridge statement라고 부르죠.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실질적인 예를 보통 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supporting details라고 하죠. 예, 얘들을 깔고 supporting details 깔고, 그리고 나서 지금 했던 topic sentence를 한번 paraphrase 해줍니다. paraphrase라는 것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달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paraphrase를 해서 concluding sentence로 마칩니다. 예, 마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에 가서는 thesis statement를 한번 paraphrase 해줘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표현만 달리하는 거죠. summary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약간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개, 4개, 4개, 2개니까 총 12개죠. 12개 구성 요소의 글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께서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혹은 어느 선생님께 배우더라도 이 기본적인 기조로 갈 겁니다. 그죠? 처음에 introductory statement가 있고, 대주제문을 말하고, 소주제문 2개로 나누고, 각각 부연 설명하고, 세부 사항을 대고, 한번 paraphrase해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그러니까 대주제문, thesis statement을 한번 paraphrase하고, 코멘트를 살짝 깔면서 끝내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이거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고, 저도 이 구조 이상을 한국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한 6년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정도는 이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안에서 글을 항상 쓰거든요. 예, 제가 사실 복사본 같은 걸 하나 준비했는데 복사기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복사는 안 나왔는데 제가 잠깐만요. 이 형태의 글쓰기를 항상 배우거든요, 애들이. 대한민국 강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해커스예요. 예, 제가 대치동에도 썼고 중계동에서도 썼고 지금 목동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 교재를 보더라도 항상 이 패턴이요. 보세요. 제가 나중에 복사본으로 하나 드릴게요. 뭐 아무 교재나 복사하면 나오는 거지만 도입부, 나의 의견, 이유, 일반적인 진술, 예시.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paraphrase. 이유, 일반적인 예시, paraphrase. 요약, 맺은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방식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면 첫 번째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가면서 예시를 대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깔끔하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이 애들이 익숙하고 또 자신감도 키워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인 영어 시험에 가서는 30분이든 40분이든 주어진 시간 안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밖에 거의 글을 못 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10년 차인데 11년 차인데 한 6년 7년에 이 틀에서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험 영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가장 단순한 너무 simplify된 형식이고 실제로는 글을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영미권에서. 그래서 실제로 글 쓰는 걸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CNC 와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신입생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신입생들 왔을 때 최소한 이렇게는 쓰도록 해라고 최소 기준으로는 가르치는데 이것을 제가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이 형태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글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논지를 밝히는 것인데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혀서 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성이라던가 그죠? 본인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틀이라는 거는 최대한 깨자 없애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싸그리 버리는데 6년이 걸렸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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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USB 드린 건가요? 네. 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파일이 예. 이런 파일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런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 워드 문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한번 요거. 이렇게 내릴 수 있나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는 지식과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 페이지 안에 몇 분 안에 그 특정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 척 하듯이 만든다는 것은 약간 유치한 생각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은 책을 공부하고 다양한 원서 자료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거기 있는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과 그 저자가 했던 그 말들을 흡수할 수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자는 아무래도 원어민이시고 학자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표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커스랑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쓰지 않는 교재인데, 해커스에서 지금 이게 나름대로 고득점을 위한 토플 마무리 실전서입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고3들 가르쳤을 때 이 교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해마다 그냥 표지만 바뀌어서 나오는 책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기술 장비를 바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와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시오. 하나 더 볼게요. 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일반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와 직업에 관해 배우는 것이 더 낫다. 구체적인 이유와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시오거든요. 쓸데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나름대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딱 좋죠. 딱 이렇게 딱 쓸만한 스타일의 글입니다. 근데 이런 글들을 배웠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본질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샘플 에세이입니다. 이렇게 쓰면 토플 만점 나와요라고 얘기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과서거든요. 문제집인데 여기는 지금 샘플 앤서를 한국어로 해석까지 해놨네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게 가치 있는 글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만 옮기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게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some people think 하고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거 제가 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 조부님이 젊으셨을 때 이후로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현대의 삶이 과거보다 덜 어렵다. 이는 새로운 여행 수단의 발달과 편리한 가전제품의 출현 때문이다. 우선 여행은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 지난 60년 동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노선수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선택권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속철도 열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도 운행되기 시작했다.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식기세척기와 진공청소기 같은 많은 편리한 기계들이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출시되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든 식기와 기구를 손으로 씻어야 했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하지만 식기세척기 덕에 그 모든 일은 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더욱더 쉽게 만들었다. 결론. 요약하자면 지난 몇 세대 동안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오늘날의 삶이 우리 조부님이 젊으셨을 때보다 덜 힘들다고 생각한다. 거든요. 예.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공인 교과서의 샘플 앤서입니다. 예. 이게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디다가 써먹어요, 저거를? 너무 신경잡기적이잖아요. 식기세척기가 몇십 년 전에 나왔고, 조부모님이 그래서 덜 어떻고, 이게 알아서 뭐 하는데. 저는 이 질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요,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교과서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걸로 대부분의 학년들이 2년, 3년을 굴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거 굴려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해커스 교절 다 맞췄어. 토마티 교절 다 맞췄으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래요? 자식분께서 쓰시는 글의 수준이 저걸 겁니다. 왜냐면 저게 최고의 샘플 앤서거든요. 저게 스링이에요. 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타파하고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적용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영미권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원서 자료를 제가 골라서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가치 있는 원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원서 자료를 대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클락워크 한번 눌러주세요, 부원장님. 예. 예. 조금만 쭉 그냥 내려주시겠어? 뭐 제가 하나하나 번역하지는 않더라도. 예. 어떤 학생이 썼던 과제입니다. 에세이예요. 우리 프리미엄관에 있는 학생이 썼던 에세이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냥 일부러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저는. 예, 이렇게 끝나요. 예, 여기 있네요, 주제가. 읽어보시겠어요? 두 글자? free will, 자유의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유의지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유의지가 있어. 뭐 신이 주신 거야. 우리는 뭐 영장류니까 자유의지가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세요? 과학계에서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운용되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유기체예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쓰기 위해서 얘들이 공부했던 것은 우선 자유의지라는 definition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토론, World Science Festival이라서 세계 과학자들이 나와요. 저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했고 Science is Culture, 과학은 문화다라는 원서책이 있어요. 거기 자유의지라는 재밌는 챕터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지성인 두 분이 나와서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나는 무슨 뭐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이 어렵지가 않아요. 안 어려우니까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그 책을. 예,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책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개념들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심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글을 쓴 거고요 하고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예, 그게 어떤 테크니컬리티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다양한 공부를 하지 않고는, 혹시 아세요? 데카르트 철학자입니다. 예,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여기 보면요, EEG electrode가 있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는 건 무의식의 반로에 불과한 거야. 알고리즘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좋아해요. 쿼넌 메카니즘,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한 걸 쓰고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느 주간에 애가 썼던 에세이 하나입니다. 이게 과제였어요. 예. 다른 거 보여주세요. 여기 닫을게요. 이번에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이죠. 그림판 되나? 안 돼요. 그림판 될 것 같아. 그림판. 사진 비교. 되네. 어머님, 이게 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잠깐 볼게요. 물 좀 꺼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요. 제가 surrealism,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술 공부도 합니다. 예, 근데 미술을 하자 하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라서. 예, 저는 교육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약간 무의식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달리라는 유명한 작품, 그죠? 그 시계 녹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예, 그 작품을 만들었던 달리의 다큐멘터리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짧은 원서 자료를 공부한 다음에, 야, 달리의 초현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애들은요, 창조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이거 보고 백기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림은 서투르죠. 이제 어떤 예술적인 뭐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닌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읽혀지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면 이 그림 이해 못 하십니다. 예, 이 학생은, 이 중3 학생은 초현실주의 저랑 공부했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를 그릴 수 있었어요. 예술적인 재능은 없지만. 예.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요거네. 유명한 시로 제목을 지었는데, 이 녀석이 지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주석서라 그럴까요? 설명서라 그럴까요? 해설서를 단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한 단어 정도만 보더라도,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무의식이죠. unconsciousness. 그죠? 예.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본인이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보셨을 땐 저게 뭐야 하고 보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를 기술한 거거든요. 이거를 풀어낼 때, 애들이 상상하고 써볼 때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요거는요, 학교에서 소논문 같은 거 작성하거나 독후감 같은 거 영어로 작성하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원서 교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The Zero Margin Cost Study,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제레미 루프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썼던 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책을 다 맞췄어요, 이 반은. 그래서 얘는 뭐 새로운 책을 읽을 필요 없고 피터랑 했던 거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독후감을 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 거 쭉쭉쭉쭉 배경 지식과 의견 쓰고,
그리고 좀 기네요. 계속 누를게요. 예, 여기 교육 부분 나왔습니다. 애들이 교육 부분 되게 좋아했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요 부분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한 거 쓰고요. 예. 커뮤니케이션, 그죠? 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죠? 예. 하고, 예, sharing. 공유사회. 되게 유명한 개념인데, 뭐,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예, 이제 거의 끝에 왔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거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 쿼트 같은 걸로 하나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작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선 탑일 겁니다. 예, 이렇게 쓰진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녀석은요, 본인이 영어 에세이로 쓴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한 걸 과제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쓴 거예요. 예, 어느 학생이. 그러니까 영어로 썼던 에세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한 다음에, 예, 자료입니다. 학교에 내건하기 위해서 지가 일부러 한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진화 공부했거든요. 예, evolution 공부했거든요. 진화의 방향,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공부한 거, 진화 철학, 예, 막 무시무시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가 활동이 되어가는 무슨 뭐 어쩌고, 그죠? 산업혁명하고 쭉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죠? 요거는 한글이니까 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아서 잠깐 멈출게요. 3초 정도?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못 보셨으니까. 이건 한글이니까 보이시잖아요, 한글에. 예.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예. 한글이니까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글이. 아까 이렇게 쭉쭉 지나갔던 글이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 엔트로피, 예, 과학. 애들 과학 정말 너무 지식 없어요. 예, 정말 가장 놀라는 게 과학을 몰라? 예, 오늘 근데 과학 강사분 오시지 않으십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분이 히어로신데 정말 과학 아셔야 됩니다. 과학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냥 막 구름 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가끔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중세시대 사람이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아니, 너무 애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 얘기가 안 돼요. 예, 지금 21세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과학은 제가 꼭 가르쳐요. 꼭 가르쳐요. 제가 처음에 CNC에 왔을 때 그 오해가 있었어요. 철학을 되게 많이 가르친다. 철학 전공이신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과학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철학을 그때 가르쳤던 이유는 처음에 왔을 때 철학도 기반이잖아요. 철학이 너무 안 돼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철학과 과학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이 깔려 있잖아요. 어머님들은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어디 갔어? 한 가지 좋은 예는 식기세척기이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든 식기와 기구를 손으로 씻어야 했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하지만 식기세척기 덕에 그 모든 일은 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더 쉽게 만들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제 태어나셨어요?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합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배경 지식 자체예요. 근데 지식을 공부하고 나면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호기심도 있고 상상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립하잖아요. 그죠? 의견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교사가 어떤 의견을 형성을 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너를 brainwash, 세뇌시킬 거야.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예. 제가 교육학 석사를 할 때 배운 유일한 레슨이 있다면요. 그렇게만 교육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걸 빼고 모든 걸 다 교육해라. 그걸 뺀 모든 나머지 방법으로 가르쳐라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관련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자료를 재밌게 펼치면서 구성하고 편집하고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의견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험치를 주는 게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예. 나름대로 위트겐슈타인을 썼네요. 예. 그런 느낌이 되고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학교에서요, 어머님들 말하기 대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스피치 컨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기 대회에 나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학과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심사가 되니까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 할 때 인공지능의 주제에 관해서 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 녀석 진짜 웃겼어요, 어머니. 보시면은 미래 시대인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 자동차를 다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타고 다니는데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고를 낸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운전자의 그 안에서 운전도 안 하고 가만히 타고 있는 운전자의 안전만 그 신경 썼고, 그죠? 그 차에 치여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죠? 예, 부분에 있어서는 2순위, 3순위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의 어떤 프로토콜, 인공지능이 어떤 아퍼레이트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간 겁니다. 그죠? 뭐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판사도 나오고 피고인도 나오고 원고인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아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막 나오죠. 그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개발하는 중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사의 결론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게 좋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 자유의지였나요? 지우가 썼던 거? 예. 자유의지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게 학구적인 내용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심미적인 창조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아까 그 약간 소논문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그죠? 존 래프킨이 쓴 거. 그래서 이렇게 써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가 있으면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준비할 때 진짜 애들이 도움을 받아요, 저한테 많이. 예. 잘하는 애들은 도움 안 받고 그냥 문법 몰입만 몇 개 봐주세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 구상하는 단계부터 해서 많이 봐달라고 하면 제가 강사로서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봐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본인만의 어떤 결론을 발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의 글을 쓰지 못했던 애들이 이렇게 글을 써 나갈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책을 베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아주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를요. 노엄 촘스키. 이분은 MIT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전설적인 교수님이신데요. 예,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공부했던 지식들과 지혜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커지는 것 같아요. 덩어리로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애가 성장해 나가는 거,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얘는 본반에 있는 어느 학생인데 에세이를 하나 제출하려면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얘가, 제가 얘는 왜 갖고 왔냐면,
열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17페이지 과제 하나를 17페이지를 써요. 그래서 얘가 발표를 하면 1시간이 걸려요. 예, 자 오늘 하버드 2반 발표한다. 누구? 그러면 애들이 걔 몇 페이지 썼어요? 17페이지. 그러면 이제 수업 중단됩니다. 얘 발표하는 것만 1시간이에요. 다 듣습니다. 제가 막 많이 말을 하고 많이 했다는 기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많이 한 걸 공개하고 여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의견을 나누고 제가 또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17페이지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뭐 영어만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짬 시간을 내가지고 17페이지를 쓸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거를 통해서 지적인 심미적인 충만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대학원 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은 학생들에게 지적인 심미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주도록 네가 유도해라 였는데 그런 걸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의 기대는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 제자인 것 같지만 이런 학생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양하게 쓰고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애들한테 자 45분 줄 테니까 40분 줄 테니까 딱 이 12개에 맞춰서 글을 쓰도록 해라. 해커 스타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장난이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집의 정형화된 체계의 문제집의 어떤 정형화된 단순한 방법으로 쉽게 가르쳐서 뭐를 뽑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책을 읽고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사고하고 토론도 영어로 토론도 하고 선생님한테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써보고 깨지기도 하고 다시 써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 책 여기 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끝났다. 여기는 샘플에서 똑같이 베껴서 비슷한 느낌을 쓸 수 있다고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교육은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은 공인 영어 시험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은 당장 토플 점수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면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 반은 최상위권 받은 애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0.1% 반이나 하버드 반 애들이긴 하거든요. 스탠포드 반이 한 반 있기는 하죠. 예. 근데 최상위권 애들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예. 어느 학생이 들어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예. 전혀 없구나. 그죠?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겠다.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간혹 가다가 들어와요. 재능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구멍난 부분들이 많고.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95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교포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심퉁해요. 그냥 애가 발음 굴려서 영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감동스럽지도 않고 잘한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혹시 여기 밖에 나가셨는데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8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6살짜리 애가 있으면 와 한국말 잘한다고 놀라실 것 같아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애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애고 최상위반에 우리 CNC에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저한테 배우겠다고 왔는데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죠? 식기세척기. 예. 지식과 지혜를 배우면서 본인이 많이 깨닫고 쌓아나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보다 과정.
과정, 예, process. 과정을 거치면서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저는 애가 토플 점수가 몇 점 나오든, 진단평가가 몇 점 나오든, 뭐, 발음이 뭐, 미국식이든, 호주식이든, 영국식이든, 특목고를 가든 못 가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점수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쉬워요. 제가 6년 넘게 이것만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되게 쉬워요. 대한민국 교과 다 외웠어요. 대한민국 문제집 다 외웠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쉬워요. 강사 입장에서도 준비도 안 해도 돼요. 수업 준비도. 하지만 이런 수업을 하려면은 수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애들이 한 작품들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다르죠. 같이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형화된 그런 책의 글쓰기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었다면은 그건 좀 깨고 나오셔서 만약 자녀분들께서 도전하고 좀 변화하고 도전하고 그런 느낌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한번 가르쳐 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 밑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굳이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감히 제가 그냥 이 현장에서 10년 정도 가르쳤던 그냥 나름 강사 입장에서 혹은 교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바른 교육은 이것을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요, 토플 100점, 110점이 아니에요. 예.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고 또한 자신만의 어떤 호기심과 탐구심, 실질적인 어떤 본질적인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죠? 어떤 전문 지식이 있던 거시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것이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누가 썼던 글의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paradigm shift. 패러다임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의 변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변화는 우리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식 수준, 사고 수준에 있어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에 발맞춰서 부모님들도 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95년도에 갔으면 95년도, 94년도까지는 최소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들은 그때 여기 한국에서 계셨을 나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 당시에 영어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없었죠? 그리고 문법 위주의 내신, 근데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 지금 내신 수업하다가 뛰쳐나왔거든요. 또 가면은 부정사, 동명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해야 되는 건 해야죠. 뭐 내신을 안 보라고 내신 빵점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1등급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똑같아요. 예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공교육에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교육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사교육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신이 끝나고 나면 빨리 이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내신 점수를 뽑고 뭐 점수를 뽑기 위해서 온다면 학원비가 좀 아깝지 않으세요? 예, 그죠? 예,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은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훌륭한 강사분들께서, 저는 hul륭하진 않지만, 많은 훌륭한 강사분들께서 깨어지고 있거든요.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폭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았던 영어 교육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영어 교육, 해커스가 기준 그런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저는 나중에 저는 박사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지? 예, 시드니 돌아갔을 때, 저는 교수님께 그 고백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의 이런 프랙티스에 젖어가지고 이것만 주구장창 했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부족하나마 적용을 해봤습니다라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궈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수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예, 그게 교육가로서의 열정의 어떤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걸 바라고 오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루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식과 지혜를 쌓아나가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축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들, 사랑하게 되는 분야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 자녀는 기계입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아까 자유의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입장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잖아요.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부딪혔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어른분들은 잘 안 깨지거든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시잖아요. 저도 고정관념이 있고. 아이들은요, 배우면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구나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뭐 대학 강의에서 제시하고 자료들이 제시하면은 내가 잘못 사고하고 잘못 생각해 왔구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근데 아빠 말 듣고 믿었던 거. 동네 아저씨 말 듣고 믿었던 거. 학교 선생님 말 듣고 믿었던 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 지성인들에 비해서는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인정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은 배우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깨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지면서 행복하게 다시 재건설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예술적인 기조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정의 내리는 postmodernism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postmodernist 교육을 하고 싶고 아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영어를 굳이 공부하지 않고 저랑은 제 반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시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녀분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줄여서 그냥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요. 많이 좀 읽고 자료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학원에 있는 문제집 풀어가지고 이 권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도 좀 읽고 강의도 좀 보고 요즘에는 K묵스부터 해가지고 그 공짜 대학 자료들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에. 그죠? 뭐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많이 읽고 접하고 그냥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요. 시각적인 자료 애들은 강한데 사고하고 쓰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애들 오자마자 깨지는 게 그거거든요. 쓰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하고 적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